오늘은 CNN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볼루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의 수학적 정의를 알아보면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함수 f와 g를 곱하고 그 결과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이러한 수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볼루션 수식을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적분 변수와 각각의 함수 그리고 적분 구간을 나타내는 이러한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함수 f와 g가 있을 때 적분 변수 타우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를 반전하고 시간 t만큼 전이시킨 후에 다른 하나의 함수와 곱한 결과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에서 보면 적분 변수는 타우이고 함수 g를 타우에 대해서 반전하고 시간 t만큼 이동시킨 후에 그러한 함수 g와 f를 곱하고 그 곱한 결과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을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식이나 제가 설명한 이러한 컨볼루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과연 컨볼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 직관적으로 솔직히 알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볼루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수식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변수 타우 대신에 우리한테 친숙한 변수 x를 적분 변수로 나타냈고 순수 수학이 아닌 데이터 처리 관점에선 굳이 함수 g 부분을 이렇게 적분 변수에 대해서 반전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반전시키지 않고 단지 시간 t에 대해서만 이동하는 수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부분은 단순히 함수 f와 g를 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되고 마지막에 이 적분 부분은 어차피 계산 결과에 대해서 모두 더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숙한 덧셈 연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는 부분과 곱셈 연산 그리고 덧셈 연산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시간이 t만큼 전이한다는, 즉 시간에 따라 이동한다는 개념과 데이터 관점에서 곱셈과 덧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점에서 곱셈과 덧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컨볼루션 공식을 다음과 같이 1, 2, 3 이렇게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곱셈을 나타내는 곳은 함수 f와 함수 g가 곱해지는 2번 부분이고 덧셈을 나타내는 곳은 적분으로 표시된 3번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곱셈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보면 숫자 3에 1, 0, 2를 곱해서 3, 0, 6이 만들어지는 이런 간단한 과정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숫자 3을 우리가 원본 데이터 또는 입력 데이터라고 가정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곱하기라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준다는 이러한 곱하기의 원리를
컨볼루션 수식에 적용해 보면 숫자 3은 컨볼루션 수식에서 fx이고 곱해지는 1, 0, 2는 수식에서 gx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본 데이터 또는 입력 데이터 fx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gxt를 계속해서 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관점에서 곱셈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 또는 입력 데이터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컨볼루션에서는 원본 데이터 fx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gxt를 계속해서 곱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곱하기의 물리적 의미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더하기 연산을 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더하기 예제인 1 더하기 2라는 부분을 보면 1 더하기 2는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숫자 2를 곱해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1과 2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그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식을 통해서 보면 더하기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평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하기의 개념을 우리 컨볼루션 수식에 적용해 보면 더하기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3번 부분인 적분 부분인데, 이러한 적분도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분 내부적으로도 평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덧셈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 간의 어떤 평균을 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곱셈과 덧셈의 이런 물리적 의미를 바탕으로 컨볼루션을 해석해 보면 컨볼루션 수식에서 2와 3 부분, 즉 보시는 것처럼 2와 3 이러한 부분은 원본 데이터 또는 입력 데이터의 변화를 주어서 그 변화된 값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번 부분을 제외한 2번과 3번 부분의 컨볼루션의 해석은 원본 데이터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그 다양한 변화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관점에서 곱하기와 더하기의 의미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시간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1번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에서 시간의 전이, 즉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은 수식에서 1번 부분인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함수 fx와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f와 g를 정의한 후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컨볼루션의 연산 과정을 알아볼 예정인데, 시간의 변화, 즉 t가 0, 1, 2 등으로 변할 때 컨볼루션 수식을 보면 해당되는 부분은 함수 g가 t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f는 그대로 있고 g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래의 연산 과정을 계산해 보면, 먼저 t는 0, 즉 시간의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원래 함수 f와 g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f와 g가 겹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0과 1 사이의 구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는 것이 컨볼루션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1초가 흐른, 즉 t는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함수 f는 그대로 있고 시간 변수 t를 가지고 있는 함수는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g 함수이기 때문에 g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1과 2 부분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가 1인 상태, 즉 1초가 지난 상태에서는 함수 g가 한 칸 옆으로 이동했고, 이 상태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계산해 보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1과 2이기 때문에 1과 2에 대한 적분 결과가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t가 2초, 즉 1초 더 흘렀을 때 함수 f는 역시 그대로 있고 함수 g 부분이 t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식에서 이 부분이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가 이제 한 칸 더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2와 3 부분에서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t는 2를 대입하고 겹치는 부분 2와 3에 대해서 정적분을 계산해서 컨볼루션 값 1이 나온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컨볼루션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1번 부분을 보면 원본 데이터 fx에 변화를 주는 이러한 gx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동시켜가면서 원본 데이터 fx를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개념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컨볼루션에서 시간 전이라는 것은 gx를 시간에 따라 계속 이동시켜가면서 원본 데이터 fx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아보았던 이러한 시간의 전이 개념과 곱셈, 덧셈의 물리적 의미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컨볼루션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먼저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 gx가 이동해가면서 입력 데이터 fx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르게 아래와 같이 해석해보면 컨볼루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이터 gx에 의해서 입력 데이터 fx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이러한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컨볼루션으로 정의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이동 개념과 곱셈, 덧셈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관점에서의 컨볼루션의 개념과 물리적인 의미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실제 CNN에서 이러한 컨볼루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과 같은 이러한 딥러닝에서는 컨볼루션에 포함된 데이터 fx와 gx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행렬 또는 텐서와 같은 이러한 이산 데이터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fx와 gx가 이러한 이산 데이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컨볼루션 공식에서 적분이 아닌 시그마 등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컨볼루션 개념의 수식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적분의 형식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러한 데이터 fx와 gx에 대해서 실제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의 총 4가지 경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t는 0인 경우, 즉 f와 g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 상황에서 f와 g가 겹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3 곱하기 3으로 표시되는 이러한 회색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각각 대응되는 원소 길이의 곱, 즉 1과 2, 2와 0, 3과 1, 0과 0 이렇게 총 9개의 곱셈 결과에 대해서 적분에 해당하는 덧셈을 수행해서 15라는 컨볼루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t는 1, 즉 개념적으로 1초가 지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fx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gx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3 곱하기 3 영역의 회색 영역입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보면 2와 2, 3과 0, 0과 1 등 총 9개의 곱셈 결과에 대해서 적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더해서 16이라는, 즉 t는 1일 때의 컨볼루션 결과는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초가 더 지나서 f는 그대로 있고 또 g가 한 칸 이동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로 한 칸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동해서 겹치는 부분 역시 3 곱하기 3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0과 2, 1과 0 등을 총 9개의 곱셈에 대한 결과를 다 더하면 t는 2에서의 컨볼루션은 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는 3, 또 1초가 더 지났을 경우에 이제 gx가 한 칸 더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겹치는 부분은 회색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과 2, 2와 0, 1과 2 이렇게 총 9개의 곱셈 결과를 다 더한 값이 바로 컨볼루션 값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는 0에서의 컨볼루션은 15라는 값을 나오고 t는 1일 때 16, t는 2일 때 6, t는 3일 때 15라는 이러한 총 4개의 컨볼루션 값이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CNN에서 각각의 계산된 이러한 컨볼루션 값을 피처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개념적으로 어떤 동작 과정이나 계산 과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이번 장에서는 실제 공식을 바탕으로 이산 데이터로 주어지는 이러한 fx와 gx가 실제 어떻게 컨볼루션이 수행되는지 그 과정만 알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CNN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볼루션의 개념과 연산 과정을 모두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CNN 아키텍처와 CNN에서의 필터, 피처맵, 풀링, 그리고 패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